안녕하세요. 은빛 소통방입니다.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쟁률이 워낙 높았던 터라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그런데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탈락이 기회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6년 노인 일자리 결과 발표 이후 결혼이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추가 모집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현실적인 행동 전략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모든 지역이나 기관에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결혼이 생겨야만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모집은 왜 생길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선발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장기 입원이나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이나 이사, 막상 해보니 활동이 본인과 맞지 않는 경우,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갈등 등 여러 이유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비게 되면 지자체나 수행기관에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추가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정해진 일정은 아니고 결혼이 있을 때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은 준비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까운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기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 신청 외에도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상담과 신청,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은 실제로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이중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아쉽게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도 포기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대기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편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락처를 꼭 남기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가 모집이 나오면 기관에서는 바로 활동이 가능한 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하고 싶은 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미리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 또는 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국비 지원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 자격증,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청소년 지도사나 동화구연 지도사 같은 민간 자격,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노인 돌봄이나 생활지원 관련 교육 수료증, 스마트폰 디지털 교육 수료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이나 수료 이력은 직무 적응 능력뿐 아니라 성실함과 준비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당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이나 공고에 따라 요구 여부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은 내일 바로 면접이 잡히거나 서류를 급하게 제출해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같은 기본 서류와 항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그리고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면접 대비입니다. 면접에서는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담당자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는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답변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고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 여부입니다. 요즘은 출퇴근 확인이나 공지 전달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자나 사진, 기본적인 앱 사용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금방 익힐 수 있도록 연습 중이라는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동료나 주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쓰고 싶다는 식의 답변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어떤 상황에서 발휘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생활 경험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서류와 관련된 감점 요인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에 따라 가구 소득이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시 세대 구성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결혼이 생겼을 때만 나오는 기회성 모집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대기 의사를 밝히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활동이 있다면 관련 자격이나 교육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서는 건강 상태와 소통 능력, 함께 일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쉬웠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모집의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노력의 과정이 앞으로의 일상에도 분명한 활력과 자신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7년 노인 일자리 신청 일정과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